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소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산균을 챙겨 먹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차세대 유산균이라고 불리는 포스트바이오틱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바야흐로 유산균 전성시대. 장이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유산균으로 장 건강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는데, 유산균 대사산물인 포스트바이오틱스에 대해 지금 비즈정보 플러스에서 알아보자. 포스트바이오틱스로 건강 챙기기. 몸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는 기관 중 하나인 장. 장은 우리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까지 영향을 미친다. 특히 면역력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장이 좋지 않으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심혈관 질환은 물론 비만과 당뇨에 걸리기 쉽다는데, 그렇다면 평소에 어떻게 관리해야 좋을까?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한 가정집. 30대라는 젊은 나이에 당뇨 위험 진단을 받고 고생이 많았다는 김명옥 씨를 만나볼 수 있었는데, 제가 평소에 식습관이 조금 안 좋았었어요. 맵고 짠 음식을 굉장히 좋아했었고, 야식을 또 자주 시켜 먹고, 그러다 보니 점점 살이 찌게 되고 그게 당뇨로 이어지더라고요. 지금은 혈당 수치를 조절하기 위해 꾸준히 식단 관리를 하고 있다는데, 밥을 먹더라도 당 지수가 높은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챙겨 먹으며, 반찬은 마그네슘이 풍부한 시금치나 식이섬유가 다량 함유된 브로콜리 등 당뇨 개선에 도움이 되는 채소 위주로 섭취하고 있다. 이 외에도 그녀가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특별한 것이 있다는데, 이건 뭔가요? 이거는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건데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먹고 있습니다. 유산균 대사산물인 포스트바이오틱스. 하루에 한 알씩 섭취하고 있다는데, 그녀가 매일 챙겨 먹는 포스트바이오틱스는 당뇨에 어떤 도움을 줄까? 최근 장내 유익균의 대사산물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시키고 심지어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 당뇨병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한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GLP-1 유사체는 혈당 조절 및 저혈당 발병률 감소뿐만 아니라 체중 감소와 관련이 있으며, 단쇄지방산은 이러한 GLP-1의 분비를 촉발시킨다고 한다. 우리의 장에는 약 100종류, 100조 마리 이상의 균이 균형을 이루며 살고 있는데, 이러한 장내 환경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한다. 다양한 유익균에 의해 생성되는 포스트바이오틱스는 면역 조절은 물론 항염과 항균, 항산화, 항콜레스테롤, 항비만, 유익균 증가, 유해균 억제 등에 도움을 주므로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무너져 생기는 각종 장질환의 개선 및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현대인들의 건강 청신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 건강부터 잡아야 하는데, 이제는 식단 관리는 물론 장내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포스트바이오틱스 섭취로 튼튼한 장을 만들길 바란다. 윤복근 교수님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뭔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근 연구되고 있는 유산균이라서 좀 생소하실 텐데요.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설명하자면은 유산균의 변천사를 설명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1세대 유산균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살아있는 유산균을 총칭하는 의미로서 우리 장내에 들어와서 유익균을 증가시키고 젖산을 발효해서 산성화를 해서 우리 장내 환경을 아주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 2세대인 프리바이오틱스는 우리가 유산균의 먹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 1세대인 프로바이오틱스와 2세대인 프리바이오틱스가 복합된 신바이오틱스라는 3세대 유산균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인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하면서 차세대 유산균으로 개발되고 있는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유산균은 1세대인 프로바이오틱스와 또 2세대인 프리바이오틱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유산균을 먹었을 때 우리 장내에서 이로운 작용을 하는 대사산물이라는 배양건조물이 포함된 복합 유산균을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이 포스트바이오틱스는 현재 미국이나 유럽에서 연구되고 있는 최근 차세대 미래 유산균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일반 유산균과 달리 십이지장이나 위에서 죽지 않고 장까지 직접 도달하는 데 큰 특징이 있습니다. 이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장에 도달해서 장 육모를 이렇게 촘촘하게 해주고 장 건강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이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음식물의 분해라든가 또 소화를 촉진하는 소화 효소를 만들어내고 또 pH를 만들어내고 특히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도와서 당뇨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최근 밝혀지고 있고요. 또 우리가 지방을 먹었을 때 우리가 담즙산에 의해서 콜레스테롤이 분비가 되는데 결국 이런 지방을 분해하는 지방산이나 지방세포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역할도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나 비만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작용하는 원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나 프리바이오틱스를 먹는 궁극적인 목적은 장내에서 대사산물을 만들어 이 대사산물들이 실질적으로 장 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이 포스트바이오틱스는 포스트바이오틱스 자체의 대사산물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섭취할 경우 이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만들어내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또 물리적이나 화학적으로 또 생물학적으로 바로 장 점막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이고 또 최근에 이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이용해서 의약품까지 만들어내는 차세대 미래 유산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산균을 선택할 때 어떤 점에 신경 써야 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산균을 선택할 때 유산균 수가 많거나 또 특허받은 유산균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유산균이나 유산균들은 실제로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은 위와 십이장에서 거의 80% 이상 사멸됩니다. 그래서 유산균 수가 많거나 어떤 특별한 유산균에 대해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유산균의 대사산물이 포함된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